나 오늘 폭식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 해결 방법이 있으니까 이 영상 꼭 봐주세요. 폭식하시나요? 저요? 폭식 하죠. 안 하진 않죠. 제가 갓이 아니잖아요. 사람이기 때문에 폭식하죠. 근데 주로 이제 주말에 좀 합니다. 주말 되면 약간 이제 그렇게 약간 퍼지는 느낌이 있으니까 폭식할 때 있죠. 매번은 안 하지만. 폭식의 정신과적 기준이 따로 있나요? 폭식의 정신과적 기준이라기보다는 폭식 장애에 대한 정신과적 기준은 있어요. 근데 이제 이거를 일반적인 우리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분들한테 폭식의 정신과적 기준을 적용하는 건 조금 그건 아닌 것 같고요. 과식하고 폭식이 어떻게 다르냐. 과식은 많이 먹는 거예요. 그리고 많이 먹고 너무 배가 부른 상태를 과식이라고 하는데 폭식은 거기서 조금 더 넘어가서 보통 내가 먹는 것보다 3배, 4배 정도 많이 먹고 너무 배가 불러서 되게 불쾌한 느낌이 있고 근데도 중지하지 못해요. 여기까지도 누구나 갈 수 있는데 이 이후에 엄청나게 좌절감, 죄책감 이런 걸 많이 느껴서 여기서 이제 정신과적으로 기준을 넘어가면 그 다음에 그런 자기의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토한다거나 변비약 같은 걸 먹어서 막 다 제거한다거나 그래서 토하는 부분은 그냥 올라오지는 않으니까 손가락을 넣어서 목에다가 이렇게 토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이 손가락이 그런 어떤 위액 때문에 색깔이 변하는 정도도 있고 그런 건 이제 폭식장애 수준으로 넘어가는 거여서 폭식을 한다는 거는 과식과 폭식장애의 약간 중간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 내가 폭식이다라고 느끼는 전조 증상 같은 게 있나요? 폭식이라고 느끼는 거 뭐 많은 분들이 아마 느낄 건데 예를 들자면 뭐 내일 무슨 되게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오늘 좀 가볍게 먹어야 되는데 그 조절이 안 되는 거죠. 집에 가면 뭔가 되게 허한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. 보상받고 싶죠. 왜냐하면 보상받아야 내일 또 나는 나와서 일을 하니까 누구에게나 보상 기전이 있는데 이 보상 기전이 아주 세지는 경우가 폭식하고 관련이 있어요. 대부분은 보상 기전이 좀 있어도 스스로 좀 절제하고 요 정도 이렇게 선에 할 수 있는데 이 보상 기전이 너무 세져 버리면 조절하기가 어려우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가는데 너무 허전하니까 뭐 그 시간에 보상받을 방법은 먹거나 마시거나 마시면서 먹거나 이게 이제 그런 보상 기전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폭식과 보상 기전이 관련이 있다. 이걸 알고 계시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. 이 폭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? 폭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생활의 루틴을 잘 갖고 있는 거예요. 예를 들면은 아침, 점심, 저녁을 좀 잘 비슷한 시간에 먹고 되게 루틴하게 일상적인 어떤 규칙적인 생활들을 하다 보면 폭식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많이 줄어드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평일에는 폭식을 하지 않거든요. 그리고 주말에도 막 스케줄이 있으면은 폭식을 잘 하진 않아요. 그런데 어느 날 계속 바쁘다가 휴가같이 하루가 비었다. 그러면 갑자기 보상 기준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. 그동안 내가 일했던 거 이런 것들 때문에. 그래서 그럴 때 폭식 말고 또 다르게 휴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두 번째의 예방법이기도 하죠.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산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걸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의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고 일상생활에서 약간 벗어났을 때 좀 더 건강하게 나한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게 가장 좋은 예방법이기도 하죠. 예방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?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예방이 안 돼서 오시죠. 폭식도 폭식이고 또 야식. 왜냐면 늦게 끝나고 아침, 점심에 막 정신없이 있으니까 뭘 잘 챙겨 먹기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아침, 점심 대충 먹고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역시나 보상 기전이 탁 올라오니까 야식과 폭식이 확 겹쳐지면 이건 정말로 바로 비만으로 가게 되는, 그리고 대부분의 그 저녁에 먹는 음식들은 기름지고 양도 많고 패스트푸드가 많죠. 그래서 대부분 내장지방 레벨이 확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조절하기 어렵다. 그러면 보상 기전을 끊어내는 어떤 약 하나를 먹으면 그 약으로 인해서 보상 기전이 끊어져서 야식을 안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, 또 중간에 낮에
일하다 보면 왜 당 떨어진다는 느낌이 있으면서 과자 같은 거 많이 먹는데 그거 역시도 보상기전이거든요. 근데 이 약을 먹으면 제가 간식 되게 많이 먹었는데 요새는 간식 먹지 않아요. 내지는 맨날 끝나고 집에 가서 야식 시켜놓고 맥주 마시면서 했는데 술도 많이 줄고 야식도 안 해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보상기전을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굳이 약에 대한 거부감으로 드시지 않는다 이런 거보다는 일단 보상기전 빨리 끊어내고 건강을 유지하시는 게 훨씬 좋겠다. 저는 의사로서 그렇게 판단합니다. 부작용이나 이런 거.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어요. 근데 그 부작용을 어떻게 컨트롤을 하느냐가 의사의 역할인 거예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원래는 빈속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사 1시간 전에 먹는 약인데 이 환자분이 위가 좀 약하다. 그래서 이 약의 가장 큰 부작용은 약간의 울렁거림인데 그러면 식사 중간에 드시라고 하기도 하고요. 식사 후에 드시라고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이 약을 먹었는데 너무 졸립다고 하시는 분 있어요. 아침 약인데. 그러면 자기 전에 드시라고 하기도 하고 그거는 환자마다 환자에 맞게 환자가 힘들지 않게 작용은 최대한으로 늘리고 효과는 부작용은 최소로 줄이고 하는 게 의사의 역할이죠.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. 하지만 부작용을 잘 컨트롤해서 효과를 최대한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보상기전 때문에 야식, 과식, 폭식으로 너무 고생하셔서 내가 살이 찌고 건강까지 위험해졌다. 이러면은 안전하게 약을 드시는 거를 추천드려요.